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주로 자주 못 뵈는데 해외에서는 자주 운동들도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에 대해서 좀 쉽게 다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워터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왜 이 염소, 양은 절벽에 올라갔을까요? 오늘의 제목, question. Why this sheep climb up to the cliff? Why? Today, 왜? 예. 지금 세미나 도중에 그 솔루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언노운 메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물을 많이 알고 있다고 우리 연구원들이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사실은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온들 또는 또 에너지들이 많이 원적이성부터요, 자유이성, 여러 가지 파장 에너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겨우 한 5%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다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이 3차원 세계에서밖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지수화풍, 모든 만물은 흙, 바람, 불, 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메테리얼들이. 근데 오늘은 물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 전철 안에서 담배 냄새가 팍 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옆에 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저희 바로 앞집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친구 할아버지, 담배를 어찌나 많이 피시는지, 그때 그 달나라 가던 시대니까 1960년대 곤방대, 긴 곤방대, 하루에도 밥 먹는 시간 이후에, 잠자는 시간 이후에는 계속 담배만 피셨어요. 그분 옆에만 가면은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났고요. 근데 그분은 담배를 즐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99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드님, 제 친구의 아버지죠. 그분은 또 담배는 안 피시고 술, 막걸리를 그렇게 많이 즐기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88살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 제 친구의 형,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술, 담배를 그냥 어거지로 힘들게, 인생이 힘들어서 어거지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담배, 술, 이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뭐 원적외선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 또는 이제 엘렉트로닉 필드, 또는 라디에이션 필드, 또는 케미컬, 여러 가지 팩터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중에 케미컬은 빼고 마그네틱 필드, 엘렉트로닉 필드, 그다음 이온 필드, 네거티브 이온 필드, 파인 프라레드, 에너지 필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프로테인, 우리 몸은 전부 다 프로테인하고도 모든 셀들이 많이 관련이 있죠. 프로테인하고 물들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또 미네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결정도 여러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물도 종류가 많이 있듯이 이거 루비 사파이어, 뭐 화이트 코런덤 동일한 물질이에요. 근데 결정이 컬러도 틀리고 결정 굴절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성분은 똑같이 카본인데 결정 구조가 틀리고 강도가 틀리고 그 가치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30년 전에 25년 전에 소련이나 프랑스 과학자들하고 소련에서 또 미국 나사 그 과학자들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사파이어 화이트 컬러인데 아주 큽니다. 루비는 폭이 작고 길이만 큽니다. 블루 사파이어는 폭도 작고 길이도 작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시드를 활용하고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산화하는 분위기를 수소와 산소로 또 온도로 조절하고 또 원료는 알루미나 저희 나노 졸젤 프로세스로 합성에 의해서 파우더를 만들어서 원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근데 원료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또는 온도를 수소, 산소를 아무리 온도를 많이 주더라도 맨 오른쪽에 있는 블루 사파이어 같은 경우, 루비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화이트 코런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소가스와 적당한 산소가스, 그 다음에 적당한 파우더 공급만 하면은 쑥쑥쑥쑥 저렇게 폭도 잘 자랍니다. 물 분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또 세라믹이나 우리 정수기 여러분들 만드시는 세디멘트 필터, 또 플라스틱 멤브레인, 또는 뭐 플라스틱 호스, 또는 스테인리스 탱크 이런 머티리얼들이 또 마지막에 카본 또는 마지막에 바이오세라 같은 그 크리스탈 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지금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H2O 이외에도 H에도 이렇게 3개가 있고요. O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H에도 저 3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O에도 또 10개, 16, 17, 18로 나눠질 뿐이지 16 플러스 점점점점, 17 플러스 점점점점, 18 플러스 점점점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 겨우 H2O, 그리고 끓는 점 100도 또는 어느 점 0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죠? 지진 나오고 중수 아시다시피 끓는 점 100도가 넘어요. 어느 점 조금만 춥더라도 금방 얼어요. 제가 방글라데시 오래전에 갔을 때 여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길거리 호텔에서 밑을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온도가 현재 정도 온도 15도, 20도밖에 안 됐었는데. 근데 방글라데시는 아시다시피 언더그라운드 워터에 비소, 이 중금속이 아주 많아요. 아까 블루 사파이어 보셨죠? 똑같이 알루미나 주성분인데 거기에 아주 극소량의 제가 크롬을 집어넣으면은, 즉 중금속을 집어넣으면은 성장도 힘들어지고 잘 크지도 않아요. 아무리 원료를 많이 주고 수소, 산소, 가스를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는 아주 화려한 컬러가 나오고 마치 독버섯처럼. 그러듯이 방글라데시나 인도 또 중국, 미국에도 지금 비소가 엄청나게 많죠. 특수한 지역에 있는 물들은 비소나 여러 가지 중금속들로 오염돼가지고 물 분자들이 H2O가 아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물 분자로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물을 먹은 야채, 그런 물을 먹은 고기, 그런 물을 먹은 우리 사람 각각 장기의 프로테인의 영향이 분명히 틀릴 것이라고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세라믹 볼 만들 때도 아까 단결정 생성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드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작은 시드. 이 시드까지 만들어지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려요. 저렇게 조그마한 1mm짜리 만들어요. 우리 사람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드를 만들기까지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 과일도 현재 가을에 쌀이 또는 가을에 풍성한 과일이 있죠. 과일도 처음에 시드가 발화가 되기까지 긴 겨울을 엄청나게 인구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할 때 보면은 마지막 가을 햇살을 볼 때 한 달 안에 금방 과일이 익습니다.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6, 7개월까지는 별로 자라지 않다가 갑자기 7, 8개월 때 금방 자라거든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오늘 자연의 이치를 물에 저희는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시드로부터 결정을 여러 가지 형성시킬 때 여러 가지 결정이 많습니다. 똑같이 SiO2라 하더라도 코르츠,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도발라이트 완전히 결정 구조가 틀리고 그 성질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물이다 하더라도 전혀 성격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담배 냄새에, 술 냄새에 우리가 영향을 받듯이 이러한 물하고 접촉을 이런 세라믹이 또는 플라스틱이, 멤브레인이 접촉했을 때 그 물 분자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미칠 것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크리스탈 볼 중에는 매그네틱 필드가 가지고 있는 볼들이 있고요. 또 엘렉트로닉 필드가 가지고 있는 볼들이 또 있고 또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는 볼들도 있고 또는 파인프라레드 레이, 네가티브 아이온, 라디에이션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 볼들이 있습니다. 자, 물 분자들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들 2개가 뭉쳐 있을 때, 3개가 뭉쳐 있을 때, 또는 16개. 우리 육각형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육각형. 예, 육각수. 이런 물 분자들이 아주 많아요. 10개짜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려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물 분자들이 280개까지 뭉쳐져 있다라고 현재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280까지. 근데 제 생각은 더 많이 순간적으로 뭉쳐졌다가 떨어질 뿐이지 우리가 아직 그걸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이죠. 자, 육각수 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그냥 육각수 하면 6면이 이렇게 하면 육각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육각수 형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물에 대해서 그냥 물, 깨끗한 물, 그냥 중금속 좀 없애고 하는 물. 저희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NSF 얘기를 하던데 NSF에서도 지금 겨우 저희도 아까 크리스탈 볼드를 실험을 10년 전에 아주 힘들게 했지만은 겨우 180가지 정도밖에 실험을 안 해요. 체크 포인트가.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파마시티컬 그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450가지, 600가지, 현재 800가지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국내에서 겨우 깨끗한 물이라고 해가지고 겨우 180가지 또는 60몇 가지 측정을 해서 이걸로 안전한 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동물, 식물들한테도 보이고 오늘 다시 한번 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분자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특히 마그네틱 필드,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지구에서 엄청나게
magnetic 필드를 좀 받고 있고, 또 뭐 저 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라디에이션부터 해가지고 일렉트로닉 필드를 엄청나게 받고 있고, 또 히팅, 여러 가지 에너지, 파인프라레드 에너지부터 UV 에너지까지, 또는 전자, 렌즈, 마그네틱 웨이브, 또는 이제 케미컬, 여러 가지 VOC, 또는 플라스틱, 요즘 한국에서 이슈됐던 여러 가지 호르몬, 그런 톡식서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부터 우리는 상호 간섭을 현재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 분자들이 이렇게 프로테인하고도 이렇게 간섭에 의해서 우리 그 셀에 보면은 그 안에 보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에너지 제너레이팅 시키죠. 또 그 옆에 리보솜이라고 그 프로테인을 형성시키는 그런 분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 분자들하고 어떤 물 분자가 붙냐에 따라서 그 DNA가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DNA. 그리고 DNA에 또 뭐 A, T 또는 뭐 C, T, 뭐 아데닌, 뭐 티민, 시트린, 뭐 구안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또 DNA하고도 이렇게 물 분자하고 어떤 식으로 결합을 했냐에 따라서, 그것도 물 분자에 어떤 미네랄하고 결합이 되냐에 따라서 물 분자 구조가 틀려지고, 그 에너지가 틀려지고, 그 에너지가 DNA에 아데닌에 어떤 영향이 틀려지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가 케미컬, 세제, 이런 거 많이, 또는 독극물을 많이 먹었을 때 여러 동물들이 또는 우리 인간들이 그 기형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물 분자들이 작아진다든가 또는 항산화 기능이 많아진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혈액에 또는 단백질에 또는 당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여러 논문들이 현재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식이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쪽으로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시는 연구층들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연구를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정수기에 이제 적용되는 사례, 뭐 물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산성, 알칼리, 중성. 이것은 제가 10여 년 전에, 오래전에 WQA에서 세미나 했던 것인데요. 이거 닥터 타냐라고 여기 WQA에 교육 담당 이사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WQA에서, WHO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요만한 두꺼운 책인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전 세계 각 나라에 500명의 과학자들이 각 나라에서 물에 대해서 인간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각 미네랄들이 많고 적고, 어떤 지역들은 미네랄이 적은 지역들은 대부분이 미네랄이 많은 지역들에 비해서 이 심장질환이, 심장병이 많더라라는 보고가 일관되게 나오더라고요. 일관되게. 자, 여기서도 지금 추천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 소비자들은 물을 먹을 때 미네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물을 마셔라. 그리고 정수기업자나 그 뒤에 안 나왔는데 서비스 설치업자는 반드시 자기가 물을 깨끗이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미네랄을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WHO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미네랄에 대해서 우리가 미네랄 하면은 칼슘 하면은 우유 한 잔 먹으면 그냥 해결되는 줄 아는데, WHO에서는 우유를 통해서 먹는 미네랄이나 우리 미국 사람들 매일매일,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매일매일 그 타블렛, 마그네슘, 칼슘 그런 타블렛을 현재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타블렛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 물 한 잔을 통해서 먹는 게 월등 더 유효할 만큼 효과가 더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원래 지하에서
그 자갈 또는 그 화강암 같은 그런 세라믹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런 약수물하고 또는 뭐 우물물 또는 강물 또는 수돗물하고 전혀 여러분들도 그 맛이나 차이가 틀림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수기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더 물 분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또 ORP에 대해서 뭐 알아볼까요? 옥시데이션 리덕슨. 아까 결정 성장할 때 수소가 많아지면은 환원이 좋아지고요. 산소가 많아지면 옥시데이션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밖에 있는 모든 물들은 대부분이 옥시데이션이 높아가지고 금방 산화가 돼서 녹이 쉽게 쓰는데 우리 인체에 있는 물은 옥시데이션이 낮아서 어떠한 독극물을 먹더라도 다 중화를 시키죠. 이 옥시데이션이 일반 시트워터부터 미네랄워터는 다 플러스 옥시데이션인데 환원된 물은 마이너스 옥시데이션, 인체하고 비슷하죠. 뭐 야채채에서 항산화 능력이 좋은 모든 과일 야채는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수수도 마찬가지죠.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 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수소에 대해서 오래전에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반 물에는 수소가 아주 극소량인데 그 암을 낳고 치유 효과가 높다고 하는 그런 물들은 수소가 아주 높습니다. 자, 수소가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저도 그 수소 학회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퓨얼셀 쪽하고 이쪽 수소 물 학회 쪽으로 이 미국 일본 쪽에서도 뭐 연구를 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소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제일 간단하면서도 가볍으면서 제일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요즘 치매 환자가 엄청 많아요. 암 환자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치매 환자가 벌써 8명 중에 뭐 3명 정도가 암 환자하고 비슷한 비율로 치매 환자가 그렇게 즉 노망 환자가 그렇게 많으십니다. 근데 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 물질들이 항산화 물질들은 뇌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근데 수소는 물을 통해서 금방 쑥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소 가스로 어떤 압을 가해서 또는 수소 물을 통해서 이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쪽을 유화할 만큼 지금 효과가 있는 쪽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물론 뭐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인체가 요즘 의학이 한 200년 정도부터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동양적인 그런 사고나 자연적인 그 식품을 통해서 예전에는 많이 치유를 했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약이 나오면서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약 먹고 그러면 그 약이 나를 치유한 것처럼 마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근데 약은 아시다시피 독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식품도 우리가 매일 먹는 좋은 그런 밥들도 맛있는 식품도 많이 먹으면은 탈이 나는데 약을 갖다가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타블렛이며 비타민이며 몽땅몽땅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 몸에 그 물질이 그대로 일부는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프로테인하고 물 분자하고 달라붙을 때 그 약 성분이 또 같이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물 분자가 아까 보시다시피 수많은 물 분자들이 있고 그 물 분자들이 또 그 영향을 미치는 거 DNA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 틀려져. 그러다 보면 지용화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인체의 60%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을 통해서 일단은 다 제거를 독성들을 하는 게 일단 급선무가 아닌가. 그래서 물 한 잔씩 더 드시죠. 제가 자꾸 물이 아주 당깁니다. 그래서 물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이든지 일단은 많이 먹을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요즘 우리가 물을 적게 먹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회사에서 쓴 책들이 큐어 더 인큐어러블 쪽에는 pH, ORP 여러 가지 동양의
사상 체질 관련되어 있고요. 무이아 알크라이머터 이쪽은 어떤 종교, 성경에 나오는 물 분자, 물이 어떤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가, 물에서 왔다 물로 가는 인생. 또는 오늘 이제 책자 하나, 헬스케어 하나 가져왔는데 한글로 번역한 거, 한 번씩 다 나눠주시고요. 그 대부분 이제 질병하고 물하고 관련되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바이오스라가 또는 제 개인이 어떤 일들을 해외에서 하고 있는지 잠깐, 이제 미국에서 수소 관련 제가 세미나 예전에 했던 것인데요. 잠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그 내용보다 이거 WK 아시다시피 여기 CW 서티 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LG나 후웨이 점수 이거 참석하면 점수야지. 보시다시피 한국의 우승, 한국의 또는 동양의 상승약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알리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하고요. 기술적인 내용은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물이 먹는 물이 아니고 이제는 그 샤워 씻는 물이 또는 바이 프로덕트가 얼마나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특히 샤워기의 물이 여성분들의 블레드 캔서, 남성분들의 직장암에 직결된다고 하는 미국 콜로라도 유니버시티 교수가 발표한 것을 제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 분자들이 먹는 물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씻는 물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그 세 번째는 두바이, 이쪽은 우리하고 정말 직결되는 것 같아요. 두바이에서 사실은 그 문화부 장관께서 세미나 그때 해달라고 하고 또 미팅을 직접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디살리네이션 워터를 쓴 뒤부터 두바이 사람들이 머리 컬러가 아까 옐로우 컬러로 많이 바뀌고요. 많이 탈모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해요. 탈모가 두바이 사람들. 그래서 두바이 정부에서 아주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갖다가 정화해서 쓴 뒤부터 그렇게 됐구나라고 일단은 유추 해석했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미네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미네랄을 집어넣었어요. 또 케미컬로 물론 NaOH, KCl 케미컬을 집어넣었어요. 근데도 그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와중에 이 물 결정에 대해서 어떤 분자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걔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신성시 여기는 그 메카에 있는 물 중에 홀리워터, 그 잠잠워터라는 물이 있거든요. 홀리워터. 거기 가서 숭배하고 그 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 물을 측정을 해보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유니버시티 대학 교수들이 pH가 8.7, 알칼리가 상당히 높고요. TDS도 거의 한 3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물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당연히 저 밑에 그 자갈 모래로부터 자연영화로 형성이 됐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물들은 예전에는 그런 물들을 썼는데 오아시스 같은 물들은 지금은 바닷물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증류한다든가 순간적으로 플라스틱 멤브레인을 통과시켜서 쓰다 보니까 어떤 물 분자의 영향을 마그네틱 오븐 전자레인지처럼 전자레인지도 아시다시피 마그네틱 필드가 웨이브가 물 분자에 거기에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줘가지고 발열을 시키는 원리거든요. 근데 절대로 뜨거운 거 먹지 말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암 걸린다고. 물 분자가 잔여 라디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순간적으로 우리가 시멘트 또는 빵, 음식 만들 때 보면 숙성기간이 와인, 숙성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닷물 최소 5억 년 정도, 뭐 1억 년 정도, 5천 년, 최하도 뭐 5천 년 되더라고요. 수억 년 정도에 거쳐서 이렇게 아주 에이징이 참 잘 된 바닷물인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멤브레인으로 또는 갑자기 보일링으로 했을 때 그 라디컬이 계속 잔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추럴 그런 물들처럼 현재 그 두바이에서는 모든 정수기마다 이런 바이오 크리스탈 골드를 맨 후단에 현재 쓰고 있고요. 또 샤워할 때는 반드시 또 세라믹이 들어간 이런 샤워 필터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두바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인도도 아쿠아텍 때 세미나인데 뭐 너무 인도에는 그 뭐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 당뇨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도에. 두바이 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만은 근데 인도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거든요. 고기도. 그래서 그걸 또 같이 인도 의사들이랑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사실이 부자일수록 당뇨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전부 다 좋은 아시다시피 인도에 제일 큰 회사 정수기 2개가 있습니다. 그 아로 좋은 정수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냥 대충 씻어서 먹는 거예요. 야채 채소를. 이게 영국에서도 인도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했었습니다. 영국에 사는 인도 사람들이 더 당뇨가 시골에 사는 인도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영국은 수돗물이 전 세계에서 200년 전에 이미 처음에 개발된 나라이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야채 채소를 깨끗이 씻다 보니까 그 걔네들이 고기를, 프로테인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비타민 B12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타민 B12가 인도 사람들의 그 당뇨의 주 원인으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근데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성분의 프로테인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한테도 지금 미네랄, 알칼리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성이 생기게 대두가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정수기에 마지막 후단에 미네랄 알칼리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 국내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에서는 맨 후단에 항상 바이오 크리스탈 골드를 이런 그 결정 분자 구조까지 아직까지 연구를 하시고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2차원에 사는 지렁이나 3차원에 사는 새의 세상을 어찌 감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새가 지렁이를 날라와서 먹을지 우리 인간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죽을지 또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뭐 총 맞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현재 3차원에 살고 있는데 3차원에 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도 에너지도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상을 거기에 있는 에너지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언제든지 이런 새로운 물질,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하고 우리 물분자의 우리 인체 또는 우리 생명체, 우리 이 지구의 전체나 마찬가지로 생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또 프로테인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여러 질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 언제든지 제 개인 메일이나 저희 연구소 메일로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회사 아주 작습니다만은 판교에 놀러 오시면은 같이 이렇게 길동무 도바이라는 게 먼 길을 같이 먼 길이라고 해봤자 겨우
앞으로 30년, 50년밖에 아직 안 돼요. 먼 길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제가 해외에 나가서 또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도 음양에 지금 좋아합니다. 웃음, 또 음과 양을 갖다가 웃음에다가도 주고 또 웃음에도 남과 여 이런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우리 물 하시는 분들이니까 노자의 그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 최고의 인간의 그 진선미, 최고의 도는 물과 같이 사는 것. 물은 꼭 필요하면서도 항상 겸손하대요. 물은 겸손하기 때문에 흘러가다가 밑으로 막 흐르는데 그 웅덩이를 만나면 다 채워져야만 이렇게 넘어간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내가 월급을 많이 벌고자, 내가 똑똑한 채 이렇게 하고자 갑자기 튀지를 않고 반드시 다 채워져야만이 그러고 나서 이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물의 그런 도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박사님한테 질문하시고 정식 얘기도 한번 질문하셨고 뭐 다른 사실 미국 전시회나 해외 전시회 언제부터 참석하셨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세라믹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라믹만 공부를 하다가 욕기술원에서 좀 뭘 또 과제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뜻한 바 있어서 20몇 년 전에 벌써 20년 넘었네요. 개인 연구소로 해서 주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다가 공기 관련 연구, LG하고도 뭐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대우도 하고 삼성 공기 또는 세균 관련 연구. 저희 실험실에서 세균은 뭐 엄청나게 매일매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세균 문제만 하더라도 너무 연구할 과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뭐 20, 30년 동안 세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거래처들이 강력한 항균제를 자꾸 요청하는데 저희가 한 10몇 년 정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항균제에 대해서 연구를 안고 있는데 우리 뱃속에 뭐 세균들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균들하고 잘 화합하면서 이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냈고요. 세균을 계속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그 생명체를 죽이는 걸 또 다시 기포하는 그런 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초에 우연히 WHA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미국에 한번 갔어요. 가보니까 동양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양 사람이 없고 저 혼자 한 몇 년간 다니다가 보니까 한국의 업체들 클로바라는 회사 나오고 또 청우도 그때 나왔나? 거에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 미네랄 알칼리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혀 영어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기술적으로 저는 또 공부를 또 많이 그 분야로 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동양 사람이고 영어도 잘 모르고 거절을 무려 3번을 하더라고요. 엄청 막 자기 소련에서 화학 박사라는 거 기분이 엄청 안 좋았었죠. 그래서 아는 체를 많이 하고 PH 어떻게 저 노가리 좀 하고 수송도 하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벌써 동양에서는 수소 벌써 ORT까지 10여 년에 벌써 갔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ORT에 대해 개념도 없고 수소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은 WQA나 WHO 기준에 없는 것이라 그런 그 장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세미나를 발표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네랄 알칼리, 펜테어부터 많이
수단에 지금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진출하려고 보니까 NSF라는 것이 없으면 큰 업체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SF에 또 전시점 같이 나와서 거기 닥터 타냐 비슷합니다. 타이언가 타냐인가 그 사람하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세라믹에 대해서는 뭐 실험은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세라믹 관련 제가 또 유업 기술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중금속 실험하는 방법도 해가지고 그걸 서로 이제 하면서 직접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한 3년여에 걸쳐가지고 NSF를 설치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요즘도 계속 매년 그냥 느닷없이 공장에 와가지고 체크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WK하고 연관이 되면서 그 암스테르담도 이제 알게 돼서 쫓아다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상하이에 또 당연히 이제 맨 처음 1위부터 쫓아다니고, 또 인도도 또 한다고 해서 인도도 이제 세미나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참가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시전도 참가하게 되고, 또 싱가포르 또는 국제 세미나 이런 쪽에도 참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나노 바이오 세라믹인데 항균이나 세균 또는 포토캐탈리스트 에어 프리파이어 또는 이제 물 관련 세라믹인데 요 근래에는 이제 물 쪽에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물 관련으로 전 세계에서 인파이를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도 물 분야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정수기 분야는 참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아까 알지 못하는 블랙 머티리얼, 블랙 에너지 쪽에까지도 한번 또 프로테인하고 관련해서도 연구를 해나간다면은 항상 좀 더 리더적인 입장에서 해나가지 않을까. 지금은 유럽 사람들도 많이 거기는 원래가 아시다시피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다 알칼리거든요. 알칼리인데도 거기 유럽에서도 정수기가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열심히 정수기 필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수기 많이 사용하고 미네랄 알칼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WKU하고 연관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41층 식당 이동했어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코너에 룸하고